15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이 내 편을 안 서줘도 가영이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나도 한계가 있어. 그만해요. 제발 그만 싸워요. 이 가족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평범한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기술교사 정우,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다. 또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 내가 인사를 예의 없게 했다고 또 그러셨어. 미나야, 그냥 이해해줘.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우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들려올 법한 설거지 소리도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을 아내 미나의 가벼운 인사도 없었다. 대신 어둑한 거실 한쪽에서 미나가 휴대폰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가방을 현관 신발장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화면에는 방금 끊긴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시어머니였다. 통화 시간은 8분 32초.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정우는 중학교 기술실에서 학생들과 나무 조각을 깎으며 보낸 오후의 피로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무거운 예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와 비슷한 날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복희와 아내 미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그 사이에서 정우는 늘 어정쩡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다기보다는 울음을 참았던 흔적이었다. 정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미나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떨림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다는 것, 지난주 명절 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었다는 것. 정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그는 그날 명절 자리에 있었다. 미나는 분명히 인사를 했다.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절까지 했다. 하지만 복희는 그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면 각도가 문제가 아니라 미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거실 안쪽 방에서 딸 가영이 나왔다. 중학교 2학년인 가영은 부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영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집안의 균열을,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미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내려앉고 있었다. 정우는 입을 열었다. 평소처럼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원래 그렇다는 것, 세대 차이라는 것,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양쪽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범한 일상의 루틴이 그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정우의 머릿속에는 복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명절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던지는 복희의 말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시집 온 여자가 그렇게 행동해서야. 그 말들이 미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정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용기가 없었다. 복희는 정우의 어머니였고 정우는 평생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가영은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미나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정우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 누운 미나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지만 정우는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예감은 정확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복희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정우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미나는 화원에서 돌아와 막 현관문을 열던 참이었다. 복희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복희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평생 가족을 이끌어온 가장의 위엄이 몸에 배어 있었다. 미나는 황급히 인사를 했다.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복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미나는 차를 내오겠다고 했지만 복희는 손을 저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거실 장식, 소파 위의 쿠션, 식탁 위의 작은 화분. 미나는 그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다. 복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인사부터 해야 한다는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를 모른다는 말. 시어머니가 왔는데 차 한 잔 제대로 못 내오냐는 말. 미나는 이미 차를 내오겠다고 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복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었고 가영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물었고 정우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물었다. 하나하나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점검에 가까웠다.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미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가영이도 건강하고 정우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복희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가영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가영은 거실의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어머니의 굳은 표정, 할머니의 냉랭한 시선. 가영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복희는 가영이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며 미나에게 말했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집안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겠다고. 명심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희가 떠난 후 미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억울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공손하게 대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다. 아무리 해도 복희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때 정우가 돌아왔다. 미나는 복희가 다녀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또 얼버무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저녁을 차렸다. 정우는 미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편했다. 식사 중에 가영이 말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하지만 그 말들도 공허하게 들렸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대화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밤이 되었다. 정우는 서재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미나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화원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영은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탓이었다. 정우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복희가 자신을 키우던 때 엄격했지만 사랑이 있었던 그 시절. 하지만 그때의 복희와 지금의 복희는 달랐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어른이 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정우는 미나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복희에게도 미안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시험지를 들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다. 미나는 말수가 줄었고 정우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가영은 집에 있어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였다.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제대로 얘기하자고. 더 이상 피하지 말자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지금은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언제나 피곤하고, 언제나 나중이고, 언제나 회피한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정우는 현관에 선 채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피로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미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복희의 일, 시어머니와의 관계,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 쏟아지는 말들 속에는 오랜 시간 참아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듣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다.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늘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나한테도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냐고. 그 순간 정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엄마를 버리라는 거냐고. 자신도 힘들다고. 양쪽에서 치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미나도 지지 않았다.
자신은 치이는 게 아니라 짓밟히고 있다고. 시어머니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이게 결혼 생활이냐고. 이게 가족이냐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정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가 집 안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가영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부모의 다툼,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울음.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다. 동률 선생님. 전화가 연결되었다. 가영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선생님, 저 집이 너무 힘들어요. 동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천천히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가영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부모님이 싸우고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선생님이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15살 소녀에게 이 집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의 어둠은 더 깊었다. 정우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거실 소파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가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껴안았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의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다. 정우는 일찍 집을 나섰고 미나는 말없이 아침을 차렸고 가영은 학교에 가기 전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어제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정우는 학교에 도착했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률이 교무실로 찾아왔다. 동률은 정우보다 5살 많은 선배 교사였다.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사람이었다. 동률은 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커피 한잔 하자는 동률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오래된 다방으로 향했다. 아날로그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동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시선을 피했다. 동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영이한테 전화 왔더라.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동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집에 무슨 일 있니?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 자신의 무력함, 어제 밤의 다툼. 말을 하는 동안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닫는 것 같았다. 동률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정우가 말을 마치자 동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생이란 게 말이야. 동률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무심해지는 법이야. 왜냐하면 늘 곁에 있으니까.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그 무심함이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하지. 어제 밤처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동률은 계속했다. 나도 그랬어.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소홀했지. 그러다가 거의 잃을 뻔했어. 그때 깨달았어. 가족은 공기가 아니라는 걸.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우는 동률을 바라보았다. 동률의 눈에는 과거의 후회와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정우야,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다. 중간에 서 있으면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선택해야 해. 어떤 남편이 될 건지, 어떤 아버지가 될 건지. 정우의 마음이 흔들렸다. 동률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동안 회피해왔던 진실이었다. 자신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동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도 소중하지.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내 가족은 너를 필요로 해. 미나도 가영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게 용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동률은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위로가 되었다. 정우는 다방을 나서며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대로 마주하겠다고.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원에 들렀다. 미나의 화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다. 장미가 아니라 들꽃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다발이었다. 미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화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색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꽃을 사들고 가는 것이 어색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졌을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미나는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정우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제의 다툼이 떠올랐지만 정우는 피하지 않았다. 정우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미나는 말없이 꽃을 받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처음에는 침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침묵이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 그동안 비겁했어. 당신한테도 엄마한테도.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안 했어.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는 계속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상처받고 나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정말 미안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다. 적어도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미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나도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대화는 길었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복희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복희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한두 번의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저녁을 함께 준비했다. 오랜만이었다. 정우는 채소를 썰고 미나는 국을 끓였다. 가영이 방에서 나왔다. 부모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사는 평온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이었다. 밤이 되었다. 정우와 미나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미나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여전히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복희와의 문제는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있었고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우와 미나가 화해한 지 나흘째 되는 일요일 오전, 복희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화로 미리 알렸다. 점심을 함께 먹자는 말과 함께. 미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다. 복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이었다. 정우는 미나를 도우려 했지만 미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우가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다. 정우가 문을 열었다. 복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미나가 현관으로 나와 인사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복희는 미나를 힐끗 보고는 거실로 향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복희는 식탁을 둘러보았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좋게 보이지도 나쁘게 보이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가영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복희가 갈비를 한 점 집어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기가 좀 질기네. 미나의 손이 멈췄다. 정우는 재빨리 말했다.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복희는 대꾸하지 않았다. 몇 분 후 복희가 된장찌개를 떠먹고는 말했다. 된장이 너무 짜. 미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음식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떡하니.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미나의 표정을 보자 마음이 불편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는 어떠냐?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가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복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차를 내왔다. 복희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너 요즘 화원 일이 바쁘다며?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복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니? 집안이 이 모양이면서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 며느리가 집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복희가 정우를 바라보았다. 왜?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미나가 집안일도 하고 화원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엄격하게 보시는 건 아닌가요? 복희의 표정이 굳었다. 엄격하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순 없잖아요. 복희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정우야,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정우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복희는 코웃음을 쳤다.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이래? 미나가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복희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최선? 그게 최선이면 문제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도 최선이고. 정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미나는 대든 게 아니에요. 복희는 정우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너는 조용히 해. 내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복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집안의 질서는 지켜져야 해.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그게 가족이야.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다들 제 맘대로 하려고 하지.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안 돼. 미나는 눈물을 참았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복희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나는 간다. 너희끼리 잘 생각해봐라. 정우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복희는 신발을 신으며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야, 내가 누구 편인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문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로 돌아가자 미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정우는 미나 옆에 앉았다. 손을 뻗어 미나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에 미나가 말했다.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정우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정우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정우는 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니?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가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가영 옆에 앉았다. 가영아. 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가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가영이 말했다. 아빠, 이제 진짜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 가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알기만 하면 뭐해?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가영은 계속했다. 할머니도 이해해.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엄마 편도 안 들고 할머니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가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15살 딸에게 이런 말을 듣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힘들어, 아빠. 이 집에 있는 게 힘들어. 정우는 가영을 껴안았다. 가영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해야 한다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정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 동률 형한테 좀 다녀올게. 정우는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걸으며 동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률은 바로 받았다. 어디서 만날까? 정우는 대답했다. 학교 앞 다방이요. 다방은 한산했다.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이 거의 없었다.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동률이 들어왔다. 정우를 발견하고 다가와 마주 앉았다. 정우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정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다. 복희의 잔소리, 미나의 눈물, 가영의 질책. 말을 하는 동안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동률은 조용히 들었다. 정우가 말을 마치자 동률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정우야, 내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니?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선택하는 거요. 엄마를 선택하면 미나와 가영이를 잃을 것 같고 미나를 선택하면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동률은 고개를 저었다. 정우야, 그건 선택이 아니야. 정우는 동률을 바라보았다. 동률은 계속했다. 내가 해야 할 건 누굴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거냐야. 어떤 남편이 될 건지, 어떤 아버지가 될 건지, 어떤 아들이 될 건지.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동률은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우리 어머니도 아내한테 엄격하셨거든. 나도 한동안 내처럼 중간에 서서 눈치만 봤어. 양쪽 다 지키고 싶었으니까. 정우는 동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동률은 계속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라. 당신은 누구 남편이냐고. 나한테 남편이냐, 어머니한테 아들이냐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어른이 됐으면 새로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걸.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동률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물론 쉽지 않아.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 하지만 그게 배신이 아니야. 그게 성장이야. 아들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아버지로. 역할이 바뀌는 거지. 정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왔다. 형, 저는 엄마도 아내도 딸도 다 지키고 싶은데 난 늘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동률은 정우의 등을 토닥였다. 알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방 안은 조용했다. 벽시계만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동률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우야, 결국 중요한 건 누굴 먼저 바라볼 거냐야.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동률은 정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남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해. 아내 편에 서는 용기. 좋은 아들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선을 긋는 지혜.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률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용기와 지혜. 그동안 자신에게 없었던 것들이었다. 도망치는 게 편했고 회피하는 게 쉬웠다. 하지만 그 결과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동률은 자신의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나가자. 좀 걷자. 두 사람은 다방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걸으면서 동률이 물었다. 미나한테는 뭐라고 할 거니?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사과할 거예요. 오늘도 지켜주지 못해서. 동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동률도 멈춰서서 정우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해야 해. 어머니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 미나가 내 아내고 우리 가족이라고.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다고.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동률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세 사람을 모두 모아야겠다고. 복희도, 미나도, 가영도.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도시 한복판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였다. 정우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동률은 옆에 앉아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미나도 가영이도 알 거야. 아빠가 남편이 변하려고 한다는 걸.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동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설령 이해 못하시더라도 너는 내가 할 일을 해야 해.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위로가 되었다. 정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옆에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동률에게 물었다. 형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동률은 미소 지었다. 나도 내처럼 했어. 용기 내서 말했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지키겠다고. 어머니한테는 아내를 존중해달라고. 쉽지 않았어. 몇 달 동안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안 하셨어. 정우는 놀랐다. 그래도 하셨어요? 동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했어. 안 그랬으면 가족을 잃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동률은 웃었다. 지금은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하셨어. 시간이 걸렸지만. 정우는 희망이 보였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동률과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들어가고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집에 도착했다. 미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미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오늘 동률 형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나는 조용히 들었다. 정우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세 사람 모두 모을게. 그리고 제대로 말할게. 미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을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미나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기대와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드디어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그것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옆에서 미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정우는 미나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해내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약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 책임지는 남자가 되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밤은 깊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 비록 험난한 길이라도.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정우는 일찍 일어나 복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복희가 받았다. 엄마, 저예요. 복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 점심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복희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 정우는 대답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오셔야 해요. 복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았다. 가마.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비볐다. 땀이 나고 있었다. 미나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전화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에 오신대. 미나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는 미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미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 정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믿어줘. 오전 내내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미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 정우는 거실을 정리했다. 가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우가 가까워지자 정우는 가영의 방문을 두드렸다. 가영아, 나와줄래? 가영은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 정말 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에는 진짜야. 가영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정우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복희가 서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복희는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다. 정우와 미나가 한쪽 소파에, 복희가 맞은편 소파에, 가영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를 불러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희는 팔짱을 끼고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계속했다. 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복희의 눈썹이 올라갔다. 도망치다니 무슨 소리니? 정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복희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 미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정우는 힘을 얻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미나는 제 삶의 반쪽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미나를 사랑하고 미나와 함께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미나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복희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미나에게 하신 말들이 미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의도가 아니셨을 수도 있지만 미나는 힘들어했어요. 저도 그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복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요, 어머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복희는 입을 다물었다.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정우는 계속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어른입니다. 제 가정을 꾸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복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복희는 코웃음을 쳤다. 존중? 나는 미나를 무시한 적 없어.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뿐이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게 미나한테는 무시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건 어머니 세대의 기준이에요. 복희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니? 나이 먹은 사람 말은 다 틀렸고? 정우도 일어섰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복희는 정우를 노려보았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정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방법을 함께 찾고 싶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미나가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복희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미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다. 저도 부족한 며느리인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번 혼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복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저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정우 씨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복희는 한참을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가영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복희의 손을 잡았다.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할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복희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가영은 계속했다. 엄마가 우는 것도 봤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도 봤어요. 할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희의 얼굴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굳어있던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복희는 손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사람 모두 조용히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벽시계만이 계속해서 째깍거렸다. 한참 후에 복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복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한 것뿐이야.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답게. 그게 가족이라고 배웠어.
정우는 복희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꾸려가는 거예요. 복희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희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미나야.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희는 계속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구나. 미나는 눈물을 닦았다.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도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진 것 같아.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나는 울음을 참았다. 가영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복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쉽지 않을 거야.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하지만 노력해 볼게. 정우가 말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할게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미나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왔다. 복희는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고했네.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어머니.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가끔 복희가 가영에게 말을 걸었고 가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우는 미나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미나는 정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복희가 일어났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정우가 배웅하려 하자 복희가 손을 저었다.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복희는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기다릴게요, 어머니. 복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다. 정우는 미나와 가영을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일요일 아침은 평온했다. 정우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어제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미나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미나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정우는 미나에게 물었다. 어때? 괜찮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 믿기지 않지만 조금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정우는 미나를 안았다.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면. 미나는 정우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이 방에서 나왔다. 아침 냄새를 맡으며 부엌으로 왔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식사 중에 가영이 말했다. 아빠, 어제 정말 멋있었어. 정우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으로 아빠가 어른처럼 보였어. 미나는 웃었다. 정우도 웃었다. 오래간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에 복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가 받았다. 어머니? 복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정우야, 내가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했다. 정우는 귀를 기울였다. 복희는 계속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 미나가 힘들었을 텐데. 정우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 이해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복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나 좀 바꿔줄래? 정우는 놀랐다. 미나를 불렀다. 미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복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저번 날 미안했다. 미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닙니다, 어머니. 복희는 계속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나도 나이 들다 보니 마음대로 안 되네. 용서해 주겠니? 미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주에 내가 집에 갈게. 그때 따뜻한 차 한잔 하자꾸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미나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정우는 미나를 안았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가영이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미나가 화원 이야기를 했고, 정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가족답게 대화를 나눴다. 가영이 물었다. 아빠, 앞으로도 할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을 거야. 가끔 또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잖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미나가 말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영은 웃으며 부모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파이팅? 세 사람은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가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와 미나는 거실에 남았다. 미나가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우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미나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다. 너 변했어. 예전에 너 같지 않아. 정우는 미소 지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뭔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마음이 편해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정우는 미나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한 주가 지났다. 정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미나의 화원으로 향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기 위해서였다. 화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손님이 나간 후 미나가 정우를 보고 웃었다. 무슨 일이야? 정우는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에 하나 놓으려고. 새 시작이니까. 미나는 화분 하나를 골라주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다. 관리하기 쉽고 오래가는 식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우는 화분을 받아들고 미나에게 물었다. 요즘 어때? 괜찮아?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좋아졌어. 어머니한테서도 어제 전화 왔었어.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우시더라. 정우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미나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 당신 덕분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덕분이지. 어머니도 너도 가영이도 모두가 노력한 거야. 두 사람은 화원 밖으로 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미나가 말했다. 있잖아,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정우는 물었다. 뭔데?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는 거. 셋이서.
오래간만에. 정우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디로 갈까? 미나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바다? 가영이가 바다 좋아하잖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음 주말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니 가영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화분을 식탁 위에 놓았다. 가영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게 뭐야? 정우는 대답했다. 우리 집의 새 시작이야. 가영은 다가와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귀엽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복희였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복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우야, 이번 토요일에 내가 갈게. 점심 같이 먹자. 미나한테 미리 말해줘.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복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정우야, 저번에 고마웠다.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우는 뭉클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미나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토요일에 오신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준비할게. 표정은 편안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나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다. 가영이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 보인다. 미나는 웃었다.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정우가 말했다. 다음 주말에 우리 바다 갈까? 가영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간만에 가족여행 가는 거야. 가영은 환호했다.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다. 식사 후 정우는 베란다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미나가 옆으로 와서 서더니 정우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해. 정우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미나는 계속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로 됐어. 정우는 미나를 안았다. 그래. 맞아. 완벽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답게 살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저녁바람이 살랑거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밤이 되었다. 가영은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 아빠가 화분을 사왔다. 우리 집의 새 시작이라고 했다. 요즘 우리 집이 정말 좋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가벼워진 것 같다.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나도 웃는다. 할머니도 변하셨다. 다음 주에 바다 간다고 한다. 정말 기대된다. 정우는 서재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꾸 가족 생각이 났다. 웃는 미나, 행복한 가영, 부드러워진 복희.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장이 된 것 같았다. 미나는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주말 바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하나하나 찾아보며 메모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와 미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미나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그 손을 꽉 쥐었다. 미나가 말했다. 사랑해. 정우는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복희와의 관계도 때로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정우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 남자,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남자, 용기를 가진 남자, 사랑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성장한 영웅,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영웅.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미나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웬일이야?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오늘은 내가 아침 준비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가영도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대화는 별것 아니었다. 오늘 날씨, 오늘 할 일,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행복이었다. 정우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현관에서 미나와 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우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학교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로 들어가자 동률이 있었다. 동률은 정우를 보고 물었다. 요즘 어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동률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행이다. 얼굴이 밝아졌어. 정우는 교단에 섰다. 학생들이 들어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마음이 편안히 모든 게 잘 풀렸다. 학생들도 집중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다. 정우는 행복했다. 오후에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준비할게. 일찍 들어와. 정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기대할게. 학교를 마치고 정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따뜻했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미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가영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무슨 날이야?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한 날. 정우는 웃었다. 가영도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가영이 아버지 무릎에 기대고 미나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순간이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자신의 가족도 빛나고 있었다. 작지만 소중한 빛.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 남자였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성장한 영웅이었다. 평범하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 용기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아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상.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일상. 정우와 미나와 가영, 그리고 복희.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분 속 다육식물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작지만 꾸준히. 정훈의 가족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